문재인 대통령 일가의 여러 가지 구설수는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준용 씨 아들. 네. 이분은 전에 무슨 어디 취업에서부터 그 이후에 뭐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었다는데 그러면은 어디 세계적인 그런 전시회에서 초청을 받아갖고 가면은 거기에서 돈을 다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전부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자체 뭐 이런 데서 지금 돈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양구군 정말 들어나 봤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양구? 그 어디 인제 양구. 예. 우리 군대 있을 때 백산부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작은 군에서 얼마를 받았다더라? 7,089만 원입니다. 이게 이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양구군청이 유명하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7,089만 원. 예. 문제는 이겁니다. 양구군이 사실 이 기초단체에서 자립도가 최하위였대요. 네. 그런데 양구군이 직접 지원한 건 아니고요. 박수근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박수근 미술관에서 어린이 미술관과 관련돼서 무엇인가 새롭게 이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7,089만 원을 양구군청이 박수근 미술관에 10억짜리 프로젝트래요. 참 이게 7천만 원만이 아니라 10억짜리 프로젝트를 주고 거기서 7천만 원을 이제 제작비로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양구군청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이고 누구야 그 문준용 씨는 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지원이 아니다, 양구군청에서 돈이 나왔을 뿐이지 그 미술관은 공공기관 아니냐, 공공기관이 내 작품을 샀다 매입했다, 이게 무슨 지원이냐,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이니까 군청에서 돈이 나왔을 뿐이고 나는 정정당당하게 내 작품을 팔았을 뿐이다 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양구군청이 전국 최하위로 재정 자립도가 8.1%예요. 그런데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45%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군이에요. 네네. 거기서 지금 사업비로 10억 5천만 원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중에서 7,089만 원을 지금 지원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양구군에서 이런 사업을 벌인 것 자체가 자기들도 사업성을 따져서 했는지 여부는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그런 작은 군에서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대통령 아들이 받아갔다는 거,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처음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서울시에서 왜 주관을 해서 서울문화재단이 왜 1,400만 원 지원하잖아요. 예, 이건 또 저기 사실 정말 어려운 그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거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근데 이거를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잖아요. 내가 대통령 아들이니까 더 어려운 사람한테 양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난지원금 형태로 예술인들한테 그렇게 보조금을 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1,400만 원을 받는 동시에 사실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그 비싼 시기에.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주 애매합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사업을 했느냐, 양구군청의 기자들이 물었더니 양구군청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거 우리가 선정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는 말이 한국장애인 지원협회인 아름다운 사람들, 여기에 자기네들이 사업권을 몰아줬다. 이 사람들이 잘해서, 옛날에도 잘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 지원협회예요, 정확하게. 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수의계약을 해서 10억 프로젝트를 줬는데 여길 들여다봤더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지원협회는 그야말로 사업 목적이 이거예요. 장애인들이 생산한 이 물건들을 팔아서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지원협회예요. 그리고 또 청소 용역 사업을 하고 인쇄 사업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단법인이 장애인을 위한 것인데 이 사업의 목적과 지금 이 박수근 미술관의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렇다고 무슨 진짜 막말로가 아니라 진짜 무슨 이 대통령 아들이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업 목적과 맞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를 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장애인협회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지금 그 엄경미 박수근 미술관 관장은 인테리어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했고 네. 전시 콘텐츠는 자기들이 선정을 했다. 지금 해가지고 박수근 미술관 엄경미 관장이 그 문준용 씨의 그림이 그 선정을 예술 자신들이 작품이 했다고. 어린이 미술관 취지에 맞아서 선정을 했고 정치적 고려나 위화는 없었다. 그러니까 엄경미가 지금 자기가 책임이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 예, 자기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다 하고 그러니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군청은 지금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선정을 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이 박수근 미술관 측에서는 관장이 아니야 선정은 내가 했어라고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장애인 생산품 판매 지원과는 아무 관계가 관계 없는 없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뭐 업적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뭐 곽상도 의원이 뒤져보니까 아무런 업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 할 수가 없고 네. 문제는 대통령 아들이 지금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거 보면 정읍의 수도 295만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900만 원, 아까 말한 서울문화재단에서 1,400만 원, 청주미술관 얼마 전에도 이것도 문제가 됐지 9월 초에 문제가 됐죠. 이것도 1,500만 원. 예. 그리고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에서 3천만 원. 양구군청 해갖고 2년 반 만에 2억 184만 원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아들이. 네네. 그것도 다 공적인 기관들 아닙니까? 네네. 또 뭐 파라다이스 있지만 여기도 또 요거 좀 제외하면 공공예산 그 정부 지원금은 1억 7천만 원. 뭐 좀 이 파라다이스도 야박하게 좀 따지면 거기 뭐 상임이사인가 또 무슨 이사가 사회상가가 문화재단에 저 대통령 또 무슨 친구니 뭐니 예, 그런 뭐 얘기도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만. 예. 그러면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왜 자기 자력으로 네. 이 전시회도 하고 해외 초청도 받고 그래야지 국내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대통령한테 뭔가 잘 보이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에서 돈을 가져가냐. 그것도 최고액으로 다 가져가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참 6월 달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한 말이 부메랑이 된 거죠. 그 문준용 씨는 세계적인 예술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 문준용 씨가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그걸 해명한답시고 공격적으로 정치적인 워딩을 쏟아내면서 겸손하지 않은 어떤 표현들. 정치인들을 폄하하고 예. 뭐 하면서 자기 주장을 자기 자랑, 뭐 내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어도 예전부터 인정받아왔다는 둥, 뭐. 아니, 어디서 인정받았느냐. 그거 근거를 내놓으라는 거죠. 어디 무슨 출품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다 할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잖아요. 자기 혼자 내 그림이 최고다 하면, 이철이가 세계적인 아티스트라면 아티스트가 됩니까? 미나리 기생충이나 네. 세계적으로 어디서 받아오면은 그거 만든 작품 또 그 만든 감독 배우 세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일가는 그 딸 사위 이것도 지금 이스타 항공에서부터 태국 이스타 해갖고 여러 개가 지금 얽혀 있었고 얼마 전에 또 그 일본인 거기서 뭐 훈련국장인가 하던 사람이 또 인터뷰를 한 거 보면은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그 댓글을 문준영 씨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댓글이 나오냐면 당신 지금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통령 임기 끝나면 이제 이런 지원도 다 끊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임기 끝나기 전에 다 땡기려고 한 2년 동안 이렇게 여기저기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자기가 실력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나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고 자기를 그렇게 내가 뭐 이렇게 대놓고 SNS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더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문여종 씨가 물론 다 성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모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애틋한 정을 표명을 했으면 너는 대통령 아들이니까 설사 네가 받을 수 있더라도 다른 그 어려운 그 예술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너는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건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부터도 경남 양산의 사저
농지 그걸 또 형질 변경했죠. 예. 거기다가 11년인가 무슨 농사를 지었다는 거 자기가 아닙니까? 농사를 지었다고 말이 안 주장을 되는 하고. 소리를 예. 하면서 형질 변경까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집을 짓는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고 거기 가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딸 사위까지 계속 구설에 여론토마에 오르고 그게 집안 전체가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김정숙 여사는 다소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자제를 하는지 아니면 외부적으로 노출을 지금 줄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또 BTS를 또 쫙 끌고 가가지고 네. 메트로폴리탄이다 어디다 지금 한 바퀴 이렇게 쫙 뭐라고 합니까 그 버킷리스트인가요? 버킷리스트에 메트로폴리탄이 있었나요? 아니, 이번에 저도 사실 좀, 눈을 흘기게 되는 게,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그 연설이, 사실 한 달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정부가 서한을 보냈대요. 코로나19도 있고 하니까 유엔 총회에 그 각국의 그 정상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굳이 또 가면서 BTS를 동반하고 가서 BTS를 병풍 삼아서 유엔 연설을 함께 한 거, 거기까지는 제가 또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굳이 메트로폴리탄 그 박물관 가는데 김정숙 여사가 가는데 또 BTS를 함께 가서 함께 찍히고 거기에 막 서로 이야기하는 거를 기사화하는 건 그야말로 좀 진짜 BTS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 완전 이용하는 거죠. 예. 자기들이 BTS 키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하와이는 왜 들려요? 뉴욕 일 끝났으면 바로 와야죠. 하와이 일정이 아무것도 없더구만요. 아니, 지난번에 영국에서 열린 G7, 네. 그 일정도 진짜 그때 델타 변이 때문에 아주 국내에서도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정상회담하고 돌아오면 되지. 굳이 오스트리아랑 또 나중에 돌아오면서 순방을 하면서 일정을 봤더니 성당 가갖고, 성당 가서 이 신부와 함께, 그 주교와 함께, 환담 나누는 거밖에 없더만요. 근데 이번에 하와이도 그렇습니다. 무슨 한미 돌아가신 분들 군인들 유해에 서로 상호 인수식을 간다는데 그건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억지로.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나라 정상이 해외에서 이런 인수식에 직접 간 건 처음이다. 아니, 직접 안 가도 되니까 처음이죠. 직접 안 가도 되니까. 안 가도 될 일을 왜 가면서 처음이라고 자꾸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문준영은 문준영대로 임기 끝나기 전에 이거 받을 거 다 받아야 된다. 김정숙은 김정숙대로 갈 곳 다 임기 가야 끝나기 전에 갈 곳 다 가야 된다. 버킷리스트 다 채워야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문재인은 내 임기 끝나기 전에 꼭 종전 선언은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일가족들이 전부 임기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참 대통령이 국민들의 존경을 좀 받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임기 말이라고 하지만 좀 과한 대통령 일가의 행태 정말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갤럽이 처음 또 4주 만에 40%대를 또 무너졌어요. 36%였죠. 36%. 리얼미터도 40%대로 또 떨어졌죠. 40.3인가? 2%. 예, 2%. 전에는 45, 6%. 예, 리얼미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전주 대비 5% 포인트 간신히 떨어져요. 턱걸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마 김정숙 여사하고 하와이 들렸다 오면은 이제 30%가 고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까지 듭니다. 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